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과거에 돈을 벌게 해줬던 확실한 투자 공식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방법이 계좌를 갉아먹는 독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맞았던 정답이 왜 오늘은 오답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시장을 분석할 때 마치 물리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 어댑티브 마켓의 저자 앤드류 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장은 수학이나 물리학이 아니라 피 튀기는 정글과 같은 생물학의 영역이라고 말이죠. 오랫동안 경제학계를 지배해온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은 모든 정보를 즉각 반영하고 투자자들은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주가는 언제나 적정 가격이며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그리고 최근의 코인 폭락 사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왜 광기가 폭발하는 걸까요? 반대편에는 행동 경제학이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에 휘둘리고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고 탐욕에 눈이 멀어 꼭지에서 삽니다. 하지만 이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이 항상 비합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놀랍도록 계산적이고 냉철합니다. 앤드류 로 교수는 이 두 가지 이론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진화론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오면 모든 것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해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롭게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상어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성적으로 상어의 속도와 나의 수영 속도를 계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여돈 즉시 셧다운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생존을 위해 도망치라는 명령만 내리죠. 이것이 바로 공포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저자는 이를 적응적 시장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적응합니다.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시장 환경이 안정적일 때 우리는 효율적 시장 가설처럼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급변하고 생존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원시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즉, 시장은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 행동 양식이 바뀌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법의 공식이나 필승 투자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어댑티브 마켓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필승법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생태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자가 초원을 지배했다면 환경이 바뀐 뒤에는 다른 포식자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치 투자가 통하는 시기가 있고 모멘텀 투자가 통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략만 고집하는 것은 빙하기가 왔는데도 털갈이를 하지 않는 공룡과 같습니다. 생물학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죠.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지 펀드 매니저, 개인 투자자,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서로 경쟁하며 제한된 자원을 두고 싸웁니다. 이 경쟁 과정에서 도태된 전략은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의 진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투자 기법, 과연 지금의 시장 환경에 적응한 것인가요? 우리는 흔히 리스크를 변동성, 즉 숫자로만 파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리스크를 생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모여 만든 롱텀 캐피털 매니저먼트라는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그들은 수학적으로 완벽한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러시아 모라코리움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 즉 블랙스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수학적으로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현실에서는 10년마다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적응입니다. 앤드류 로는 바이 앤 홀드, 즉 사서 묻어두는 전략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는 믿음은 미국 시장의 특수한 역사일 뿐,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수십 년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바뀌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현대 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단타 매매와 AI의 등장으로 정보의 반영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의 비대칭으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석의 능력과 적응의 속도가 부를 결정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촉,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보고 있나요? 투자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생물학적 관점에서 실패는 피드백입니다.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듯 우리는 실패를 통해 나의 투자 전략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 두려워 좀비처럼 버티는 것이야말로 진화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자르고 수정하고 다시 진입하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의 자존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생존하려는 의지만을 존중합니다.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종의 다양성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자산도 다양성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주식 종목을 여러 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자산군의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 그리고 투자 전략 자체를 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전략이 멸종 위기에 처해도 다른 전략이 살아남아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포트폴리오 진화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대신 내 감정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신호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남들이 모두 공포에 떨 때가 기회일 수 있고 모두가 환호할 때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앤드류 로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지 말고 그 본성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어댑티브 마켓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효율적이지도 그렇다고 마냥 비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시장은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어제의 성공 법칙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장의 변화에 맞춰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지도가 바뀌는 미로와 같습니다. 유연함이 곧 강함입니다.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종이 강한 것입니다. 이 냉혹한 자본의 정글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부의 진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환경에 맞게 적응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